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김모니카 님이라는 분은 강점 코치이시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최근에 역전세의 힘으로 아스퍼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라는 에세이를 출판하신 저자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너무 유쾌하시고 최근에 역전세, 특히나 이 하반기 역전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모니카라고 하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강점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코칭을 하기도 하고 또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 가서 워크숍이나 강의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일이네요. 사실 요새 역전세 난 때문에 모든 분이 다 부정적인 네. 암흑의 기운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네. 있거든요. 거기에 빛을 한 줄기 이렇게 내려주실 것 같은 네.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진짜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역전세의 힘이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전세가 나면 부동산 공부하시던 분들도 공부를 접고 부동산 투자에 발을 빼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일도 다 축소화시켜서 여기서 이제 역전세의 그런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움츠러들고 있기만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사실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책을 쓰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네, 항상 블로그 하시거나 아니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고 싶은 꿈을 늘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출간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네. 급하지 않지. 하고는 싶지만. 네. 그거를 당장 한다고 해서 뭐 나에게 큰 수익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역전세의 위기를 맞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라도 해서 이 위기를 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봐서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뭐 브랜딩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 미세한 인세지만 인세라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인세. 네네 미세하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better than nothing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또 막상 써보니까 초고를 한 달 만에 썼거든요. 그리고 반성을 한 점이 있죠. 하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되는 일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미루고만 있었구나. 근데 써보니까 또 너무 좋거든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진작에 할 걸. 그래서 오히려 역전세에 고마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지고 정말 약간 절벽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떻게 뒤로 더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좀 여유를 부렸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사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고 이렇게 만나뵈서 느낀 건데 사실은 접점이 부동산이랑 전혀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보건교사 하다가 이 부동산을 뛰어들게 된 계기가 생긴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책을 쓰거나 코칭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제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이 되는 부분은 항상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칭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해?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쓴 사람이 부동산 투자자야? 이게 되게 연결이 안 되게 이질감이 있는 요소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다 똑같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 행동을 하게 된 근원은 결핍이었는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 둘이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노후가 해결이 안 되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돈이 더 필요했어요. 일하는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 무언가 내가 본업에서 플러스로 뭔가를 더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역전세라는 결핍이 생긴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서 소득을 늘리거나 내 본업을 더 확장시키거나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결핍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제가 하는 이 일이 여러 가지지만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톡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게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하지 못한 문제는 주기적으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더 큰 파도로 몰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결핍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문제들을. 그래서 이번에 제 책을 읽어주신 분 중에 저한테 뭐라고 피드백을 주셨냐면 되게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 같다. 뭔가 이런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주어진 퀘스트를 하나씩 깨나가는 그런 모습이 책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피드백을 듣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거를 알아주시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게 좀 안 됐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그거를 봐주시네? 라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그냥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뭔가 깨고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고 정말 힘겨운 일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에서의 그런 단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모니카님을 많이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자극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결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는지 또 부동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실패한 투자자로 보거든요.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수익을 정말 1도 내지 못했어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번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서 뭐 그동안 번 돈을 다 까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매 건건마다 정말 미미한 수익이 나거나 뭐 아니면 오히려 손절하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복귀를 해보자면 제가 행동 강점이 있어요. 행동 강점이라는 거는 사실 추진력,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보고 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은 강점이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좀 급하다라는 점이거든요. 어딘가에 딱 꽂히면 너무 급하게 돌진하는 거예요. 주변을 세세히 준비하지 않고 네. 집 안 보고 계약하고 네네, 집 안 보고 하는 것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저를 실패한 투자자로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부동산 투자계에 들어와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동시에 이해 당사자로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저는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9년에 입성하셨으면 장이 그렇게 나쁠 때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절벽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대세 상승장 때는 어디를 투자해도 다 돼라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19년에는 그래도 절벽 상승장에서 잘만 고르면 정말 수익이 단기간에 2배가 나는 그런 시기여서 좋은 시기였는데 왜?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이제 페인을 꼽자면 한 분야를 딱 배워서 그 분야만 팠으면 솔직히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배웠다. 그러면 그 아파트만 가지고 이렇게 뭐 이 지역 저 지역 하면서 한 물건만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게 경매책 한 권을 딱 읽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발이 경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투자 방법 말고 경매 투자를 먼저 배우고 입찰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장에 그냥 가서 샀었어야 되는데 입찰을 다닌 거예요. 폐차하셨구나 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낭비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경매, 공매 한 건씩 다 한 번씩 해봤었는데 또 행동 강점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다 한 번씩 해봤는데 뭐 명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경험은 됐었는데 오히려 되게 좋았던 장에서 시간 낭비한 부분 예, 경험한 거는 좋은데 그 경매의 한 사이클 뭐 공매의 한 사이클 이렇게 다 경험한 부분은 좋았는데 너무 똑똑하지 못하게 좋은 타이밍을 다 놓치면서 시장의 흐름상 어떻게 무기를 더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에 대한 그거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내신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론이나 아니면 내가 학습한 부분을 반드시 나는 한번 해봐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경매 수업을 하나 들었으면 그래도 한 건 낙찰 받아서 한 사이클을 돌려봐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냥 가서 샀었어야죠. 근데 왜냐면 저도 경매를 시작한 사람이라서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저도 15년에 시작하면서 대세상장이 시작하면서 경매를 시작했는데
폐차를 한 10번 하고 나니까 시세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6년부터는 바로 바꿨거든요. 바로 바꿔가지고 일반 매매로 쭉 해가지고 빠르게 맞아요. 1년에 한 10채씩 샀거든요. 와. 네. 아, 근데 그때는 또 개수 투자가 또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매로 시작하신 분으로서 공감대가 되나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 사실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전세가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암흑의 기운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투자를 안 하고, 기존에 잘하던, 그리고 아까도 잠깐 영어를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영어 강사시기도 하잖아요. 전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멋있는데. 그럼 기존 본업이랑 이런 것만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투자를 더 하실 생각인지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자신을 실패한 투자자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실패한 투자자였지만 저는 어쨌든 그 한 사이클을 겪으면서 그 이해 당사자로서 이 상승장, 하락장을 다 직접 목격을 하고 모니터링을 쭉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전세의 환란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하면은 그땐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이 솔직히 성공 경험만 있는 사람들은 경험의 가지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패를 하다 보면 정말 가지수를 막 이렇게 넓히니까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를 하거든요. 발을 빼버리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투두를 통해서 엄청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그 나투두의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만 요리조리 피하고 또 메디테라님도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덥석하지 않고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올라가려면 남지 않았나. 어쨌든 이 역전세의 환란만 잘 극복하고 앞으로는 똑똑한 투자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거주도 더 그 상급지로 계속 옮겨가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 에피소드 하나, 뭐 투자 물건의 전중후 이렇게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물건이 있어요. 잉크가 마르지 않은 물건. 등기에 잉크가 마르지 않은 물건이 아직도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대형 평수를 산 게 있는데 대형 평수는 취득세가 더 비싸잖아요. 그쵸, 비싸.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취득세를 그냥 1.1%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2% 가까이잖아요. 대형 평수는 8,4가 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다 샀는데 취득세가 한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산 짰던 거에서. 그래서 제가 10개월 카드 할부로, 무이자 카드 할부로 그 취득세를 계속 내고 있어서 그게 이번 달이 끝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등기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물건을 제가 산 이유가 제가 사는 동네였는데 34평과 46평이 가격이 똑같아진 거예요. 네, 34평과 46평이 가격이 똑같아졌는데 그러면 뭐 하나가 저평가거나 하나가 고평가인 건데 이제 그때는 하락장으로 접어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오른다 쭉쭉 간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46평이 저평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또 제가 그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제네시스 박님이 두 번째 책 낸 거 하얀 표지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네시스 님이 본인이 실거주 갈아타기를 할 때 같은 단지에서 34평과 대형 평수가 갭이 되게 작았다. 거의 단 몇천만 원만 차이가 나서 그때 이제 소형 평수를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대형 평수로 갈아탔더니 향후에 정상적으로 갭 벌리기, 갭 메우기가 이제 생기면서 큰 수익을 봤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그리고 그때가 21년 말이었는데 이상우 님도 그렇고 부령 님도 그렇고 이 거거익선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계셨어요. 대형 평수가 이제 희소해진다. 하지만 그 인간의 욕구는 차던 아니면 그 집이든 거거익선의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각각의 산 물건들이 다 이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한 포인트에 꽂혔다.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부분적인 요소들에 되게 집착을 해서 전체적인 사고를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박님이 그때 사셨을 때는 정말 상승장 초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평수랑 소형 평수가 가격이 똑같은 게 대형 평수가 저평가였는데 저는 정말 끝물 오브 끝물이었죠. 정말 하락장으로 이미 항공모함이 방향을 튼 상태인데 저는 그 큰 시장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제네시스 박님도 이렇게 갭이 붙었을 때 큰 평수를 사서 큰 소득을 냈어. 나도 이거 사야 돼. 이렇게 꽂혀서 정말 취득세 같은 것도 체크 안 하고 바로 덥석 산 거죠. 제네시스 박님은 세금이 장점이신데 세금 쪽 파트 취득세 공부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보통의 모든 사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급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사고를 해서. 근데 사실 대세상승장에는 그렇게만 했어도 시기만 잘 들었으면 사실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또 상품을 또 잘못 고른 거죠. 아니면은 방법을 잘못했거나 대세 상승장인데 빌라 경매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파트를 바로 이렇게 샀으면 되는데 일반 매매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씩 이렇게 핀트가 나간 것들이 결과가 다 안 좋았죠. 근데 뭐 경매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경매 시작이 왔잖아요. 네. 하락장에서는 또 이제 경매 시즌이 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벌써 경매 물건이 이제 좀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점이 되시겠네요. 자금이 없어서 역전세를 막아야 돼서 이 좋은 시기에 이 경매에 대한 지식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한 바퀴 사이클도 돌아봤고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론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이 역전세의 환란을 이겨내야 돼서 아쉽습니다. 이게 참 지금 솔직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역전세 때문에 이제 난 경험할 거 다 했어. 나 이제 장착을 다 했는데 무기는 장착돼 있어요. 이제 총알이 없어. 근데 근데 그 총알은 저도 총알이 이제 말릴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더라고요. 그게 돈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노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무피 플러스 피를 만들 물건을 샀거나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씨앗을 뿌려놔야지 그걸 수익을 이제 가져오면서 그 역전세 난 것도 메꾸고 자금 회전이 되면서 이게 점점점 자산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니카님의 앞날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